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오늘 푸른아우성 대표님, 이충민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요즘에 신문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네네.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난리더라고요. 네, SNS에 올라온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음란물과 같이 합성해가지고 딥페이크에 대한 공포, 포비아가 좀 생길 정도로. 네. 함부로 얼굴도 올리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SNS로 사진 내리고 비공개하는 정도로 염려, 걱정들이 되게 커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 움직임들 속에서 실제적인 가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통제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이가 이런데 아직 관심이 없는데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부모의 생각을 전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이렇게 기사에서 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정도를 아이한테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뭔가 엄마가 이거를 나한테 감시하고 확인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나 아이들이 어디서 본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부모님이 좀 해주실 필요는 있죠. 네. 불안도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그런 상황이 놓여지더라도 끝까지 너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알려줘야 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런 성인 영상, 야동 네. 이런 거를 이제 본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놀라시죠. 네. 네, 깜짝 놀라고 이제 아이를 혼내거나 그 스마트폰을 뺏어버리고 네, 거의 아이를 죄인을 만들어 놓죠. 네,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번에 또 음란물이나 야동을 검색하지 않고 이번에 교훈을 삼아 이 행동들이 바뀔 수 있는가 여기 부분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저학년 또 저연령대의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 그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거나 자기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랑 같이 이거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물 본 걸 알게 됐어. 내가 어땠니 너? 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아이가 지금 그 음란물을 보고 느꼈던 느낌이나 이미지나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부모들이 읽어줘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랑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혼내거나 통제를 해버리면 이 아이는 이거 걸리면 큰일 나구나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부모가 없더라도 주체적으로 그 행동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이가 만약에 음란물 보면 힘들어하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자꾸 떠올라 했을 때는 뭐가 자꾸 힘들어? 그러면 아이가 막 봤던 것들을 묘사해줘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 사실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선 그렇게 과장돼서 연출돼서 묘사할 수도 있어. 너가 그걸 본 거야.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막 보여주려고 노출시키지 않아. 아이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계속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분석해 주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아이가 잔상이나 힘들어하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뭐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을 하면은 뭐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냐, 뭐 게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성교육에 포함돼서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쓸기 밑에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아이들 이제 뭐 거의 뭐 포노사피엔스 디지털 원주민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끼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걸로 학습하고 소비하는 아이들이에요. 성도 그걸로 배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로 알아가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 사진 찍고 희화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외모를 품평한다든지 올린다든지 이런 모든 행동들이 카메라를 이용한 일종의 폭력으로 아이들한테 개념을 줘야 되죠. 네.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게 다 성교육이고.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요즘 아이들이 오픈 채팅도 많이 하고 오픈 채팅에서 막 검색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네. 부모들은 보통은 포털 사이트로 뉴스 검색부터 하잖아요. 아이들은 오픈 채팅이 그렇게 포털처럼 궁금한 것들을 들어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야기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개인톡으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여기 주의점들이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는 네네. 거죠.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든지 계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너에게 의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네. 그런데 오픈 채팅에서 아이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까지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주지시켜주는 거죠. 네. 그냥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주의점들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네. 정말 아무런 개념 없이 기준 없이 타인의 사진들이나 타인의 정보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개인정보 보안이나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죠. 네. 이 분위기가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아이를 지칭하는 아이도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자화라고 해서 저희가 엄마 친구 아들이 말이야 SNS에 야 이렇게 올렸다더라 하면 얘가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날아가는데 막 아이들이 이래요. 그러면 이 아이의 생각도 들으면서 그렇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유의점이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돌려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체적인 느낌들을 계속 심어주는 방향성이 돼야지만이 이런 디지털 수칙이라든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교실에서도 이성 친구 그러니까 온라인 말고 사귀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애가 이성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면은 이성적으로는 너무 아이를 이렇게 억제지 않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걱정될 것 같거든요. 스킨십에 대한 어떤 맞아요. 걱정들도 네. 있고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 같고 네. 부모들이 생각하는 연애관과 이성에 대한 염려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민 같은 걸 받으면은 꽤 많은 분들이 애들끼리 카톡을 하는데 뭐 우리 키스할까 어쩔까 이런 거를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하는 거를 봤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 시점에서 아이랑 그 연애에 대한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시점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못하겠다 하겠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의 자아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자랐어요. 이 시점에서부터는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해 주기도 해야 되고요. 누굴 만나고 스킨십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우려되는 거, 걱정되는 건 이런 것들이야 라는 엄마 아빠의 생각들도 아이한테 전해줘야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 정말 다르거든요. 놀라시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시기가 됐다. 어른으로서 당연히 이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해줄 때 엄마 생각은 이래 하고 아이한테 이제 그 결제 받으시려고 딱 주시면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못 듣잖아요. 네. 써보는 거죠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쓰면 아이들이 손잡기, 포옹, 백허그 막 씁니다. 써보는 아이들은 막상 그렇게 생각해보고 사고해보고 많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스킨십이 있기 전에 부모랑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 기준이 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볼에다 뽀뽀하다가 입술로 뽀뽀도 하게 되고 그래. 근데 지금 조금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 5학년인데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막 하고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중심에 들어가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스킨십 얘기가 되게 풍부해져요. 거기에서 막 피임 같은 이야기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우려와 염려가 거기까지 가실 수 있는데 피임 이야기를 5, 6학년들한테 미리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선진국에서 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콘돔 구러미를 아이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임 실습도 해보고 지갑에다가 피임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맥락을 보면 유아기 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까지 성교육 차시별 교육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미혼부법까지 교육이 다 된 아이들이 그런 콘돔 꾸러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외국의 정서고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그 외국만의 성교육 방식이에요. 그게 올바르고 선진국에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에요. 너무 이르고요. 오히려 피임 교육이 아이들한테 더 자극적으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상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풍부하게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가 엄마 성폭력이 뭐야? 여기 이렇게 한다.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에도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좋은 느낌, 성의 생명, 탄생, 성장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성에는 폭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안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성폭력 상황에서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면 안 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 나랑 있었던 일 비밀이야. 이게 디지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발견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고 성폭력 상황에 더 놓여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때는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꼭 부모님한테 알려줘. 비밀이랑 예외라는 것들은 없어. 네. 책에서 그래서 그런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폭력의 대처 방법 중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 돼요, 싫어요 이것만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들이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싫어요, 안 돼요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가해자가 또 더 도발돼가지고, 더 도발돼가지고 네. 더 중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확실한 대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성폭력 상황이구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피해 인식이죠. 네. 분명하게. 네.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뭘 도와달라고 해요. 네. 도와주면서 아이를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근데 아이는 분명하게 이 상황을 어른을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와준 걸로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거는 성폭력이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친구하면 돼. 나 다 할 줄 알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맞아요. 그렇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상황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아이들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모와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성관계, 성폭력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마디 하고 끝내보면 어떨까요? 네, 성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시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못하겠어요 선생님, 그 부끄러움이 뭔지도 알려주는 것도 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오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이제 부모님의 성교육이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의 자녀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 아이에겐 이거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는 한 가지만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시도해보고 적용해보는 거,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런 4개의 또 이런 별별 궁금증 같은 도서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